보수주의 저널리스트로 유명한 터커 칼슨이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인터뷰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진행 중인 형사소송 기소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하원규칙위원회는 어제 하원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심의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오늘 탄핵 결의안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경제 성장이 연방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국가 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공은 의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인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BAA1에서 A3로 상향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민주평통 애틀란타 협의회는 오늘 주 애틀란타 대한민국 총영사 관저에서 평통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 표창 전수식을 가졌습니다. 맷 게츠 연방 하원 의원을 비롯한 60명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성명을 내고 공동 서명했습니다. 터커 칼슨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인터뷰를 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정치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의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그리고 미션 아가페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화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보수주의 저널리스트로 유명한 터커 칼슨이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인터뷰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언론이 푸틴을 인터뷰한 것은 2021년 경제 채널 CNBC 이후 3년 만의 일입니다. 칼슨의 푸틴 인터뷰 발표는 연방의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금을 놓고 양당 간의 극도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칼슨은 미국 국민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알리는 것이 언론인의 일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과 인터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인 대부분이 전쟁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많은 비용이 전쟁에 지불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군사 및 무역 동맹을 어떻게 재편성했는지 미국 대중에게 보여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푸틴을 인터뷰하는 것은 1940년대 아돌프 히틀러와 대화하려는 것과 같다며 맹렬히 비난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폴란드와 다른 유럽 국가를 침공하려 한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점을 폭로하게 될 것이라며 옹호하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진행 중인 형사소송 기소가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들은 전면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하원에서 먼저 탄핵되고 상원에서 파면되지 않는 한 공식 행위로 형사 기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을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법조계 일각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견제하지 못하는 행위를 퇴임 이후에 법적으로 묻는다는 것 역시 삼권 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화요일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워싱턴 DC 연방순회재판부는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예상을 뒤집는 결과는 아닙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타냐 처특한 연방지법 판사도 이 면책 주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항소는 예정된 3월 4일 재판을 연기하고 잠재적으로 11월 선거 이후까지 미루려는 그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하원 규칙위원회는 어제 하원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심의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투표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뉴포스트에 따르면 톰 콜 규칙위원장은 오늘 우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하지만 법 집행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미국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마요르카스 장관의 행동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한다라면서 마요르카스 장관은 취임 선서를 거부했고 그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불행하게도 하원은 헌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탄핵 결의안은 지난주 국토안보위원회에서 18대 15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마요르카스가 남북 국경에서 전례 없는 외국인 유입 사태를 불러온 데 대해 신뢰 위반과 법 준수를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거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화요일 하원에서 탄핵 결의안이 통과할지는 불분명합니다. 지난주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하원 의원 켄 버그는 내가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탄핵 가능한 범죄가 아니라는데 동의한다며 마요르카스 탄핵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경제의 성장이 연방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국가부채의 증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연준은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금리 인하를 거부했습니다. 연준은 이전에 물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1년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은 작년 7월부터 현재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파월 의장은 CBS의 60분에 출연해 부채가 경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에 지속 불가능하다면서 이제 다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해야 할 때다라며 그리고 늦기보다는 빠를수록 좋다라며 더 광범위한 경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34조 1,600억 달러입니다. 파월 의장은 의원들이 채택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 결정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긴급하다고 경고하고 의회가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에 공화당 의원들은 예산안 협상에서 정부 셧다운을 위협하는 급격한 지출 삭감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1월에 의회는 협상 기한을 3월까지 연기하는 지속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연방 하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원은 백악관의 요구에 발맞춰 움직이면서 협상이 난항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면 재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파월이 조기에 금리를 내릴 경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서민 경제가 도탄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그리고 미션 아가페가 함께합니다.
서부 지역의 인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해 4분기에도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서부 주요 도시에서 인구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서부 지역 대도시권의 중간 모기지 비용이 미국 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 비용이 인구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서부 지역에 몰려있는 기술 기업들의 대량 해고도 인구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은행 측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떠난 사람들 가운데 1인 가구가 월등히 많았다면서 서부 지역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동 노동자였다면서 이들은 경기 상황에 따라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인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낮은 편인 피닉스와 라스베이거스 등 남서부 지역 도시에서는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했습니다. 팝스타 비욘세의 남편이자 래퍼, 음반업계 거물인 제이지가 그래미 시상식에서 주최 기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뒤 자신이 받은 트로피에 술을 따라 마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연예 매체 피플 등에 따르면 온라인 소셜미디어에는 일요일 밤 제이지가 제66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자신이 받은 그래미 트로피의 원통 홈 부분에 코냑을 따라 마시는 모습이 동영상과 사진 등으로 찍혀 게시됐습니다. 당일 제이지는 그래미 시상식에서 닥터들의 글로벌 임팩트 상을 받고 무대에 올라 주최 측인 레코딩 아카데미를 작심하고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낸 바 있어 그가 트로피를 술잔으로 사용한 의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제이지는 이날 무대에서 비욘세를 거론하며 비욘세는 가장 많은 그래미를 수상했지만 한 번도 올해의 앨범을 수상하지 못했다며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가 그것을 바로잡길 원한다면서 최소한 옳은 것에 가까워지기를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제이지는 그래미에서 통산 88회 후보로 지명돼 22차례 수상했으며 그의 아내 비욘세는 32차례 수상해 그래미 역대 최다 수상자로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그래미 최고상으로 꼽히는 올해의 앨범상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비욘세는 올해의 앨범 후보로 4차례나 지명됐지만 매번 고배를 마셨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의 신용 등급을 기존 Baa1에서 A3로 상향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무디스로부터 A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12년 10월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 Baa1을 획득했습니다. 무디스는 지난해 2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조정하며 신용등급 상향을 예고했습니다. A3는 무디스의 21개 등급 중 상위 7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A등급을 획득한 자동차 기업은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토요타와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8개사에 불과합니다. 무디스는 현대차 기아가 한국 시장에서 가지는 강력한 지위, 주요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다각화된 시장 포트폴리오 등을 등급 평가에 반영했다며 두 기업의 주요 부문 간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고려해 이번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는 오늘 주 애틀랜타 대한민국 총영사 관저에서 평통 자문회의 의장 표창 전수식을 가졌습니다. 민주평통 의장 표창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활동을 통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는 데 기여한 공이 큰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올해는 권영일 상임위원, 이미셸 부회장, 양현숙 문화분과위원장 등 3명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과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등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했습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1월 31일 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 추가로 위촉된 평통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새로 위촉장을 받은 자문위원은 박호일, 김주디, 강찬정, 김응호, 김광민 등 5명입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의너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얼굴만 봐도 이름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기라성 같은 공화당원들 60여 명이 다 모여들어서 공동 서명한 발표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맷 게츠 하원 의원이 발기를 했고요. 지금 안나 루나 의원부터 시작해서 앨리스 스테파닉, 로렌 보버트 등등등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다 껴들었습니다. 뒤에 앤디 빅스도 보이시죠? 맷 게츠 의원이 여기 가운데 서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원 의원들이 왜 이러한 성명을 냈는지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실 겁니다. 지금 워싱턴 DC 재판부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가담했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형사 기소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이 기소를 이미 작년에 해놓았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이 재판 내용이 온전하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이미 면책 특권이 있다라고 변호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소심이 이루어졌고요. 연방 DC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에서 오늘 그 판결이 나왔는데 면책 특권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변호인들의 요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판결이겠죠.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걸 항소했으니까 또다시 연방 대법원으로 또다시 재항소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판사 3명이 결론을 내린 것인데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는 더 많은 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법원 전체 재판관들한테 회부해서 이 판결이 옳은 것인지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쪽이 됐건 간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벌어지는 일이어서 판결을 늦출 수가 있고요. 결국은 법원에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게 만들 수가 있죠. 연방 대법원까지 보내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잘하면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11월까지 버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부담이 될 수 없고요. 특별히 지금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더더군다나 사법부가 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워싱턴 DC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워싱턴 DC는 97%가 바이든한테 표를 던졌던 곳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트럼프 편이 없습니다. 트럼프 편이 없다 보니까 트럼프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그러니까 기소를 이 재판부에다가 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오늘 나온 판결은 그렇게 놀라운 것은 사실은 아니었다. 이미 앞서서 첫 칸 판사가 연방지법 수준에서도 이거 면책특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 면책특권 주장은 뭐였냐면 대통령의 임기 중에 벌어진 일이지 않느냐. 대통령으로서 임기에 본인의 맡은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걸 가지고 기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통령한테는 이러한 면책 특권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걸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만약에 대통령한테 면책 특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게 되면 대통령은 재임 중에 무슨 짓을 해도 나중에 가서 아무도 그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입을 다물어야 하는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미국의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하고는 다릅니다. 대통령 중심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미국의 대통령은 대통령 중심제라기보다는 삼권 분립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지는 것이죠. 행정부의 수장이고 미군 군수 통수권자라는 역할을 하고는 있으나 하지만 절대 군주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기억해 보시면 그러한 절대적인 권력을 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비판도 있죠. 이미 삼권 분립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견제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의회가 이미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의회가 견제를 한 것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견제를 뿌리치고 해내는 일, 견제를 막아내면서 의회의 견제를 막아내면서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한 일을 과연 임기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삼권 분립에 의해서 제재를 받은 사람일 텐데 나중에 가서 이거를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처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삼권 분립 정신을 해치는 것인지 아니면 유지시키는 것인지 그건 차치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어차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살아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셀프 사면,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스스로가 사면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본인이 사법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명령을 해서 그 기소권을 취하하라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창피한 노릇이죠. 대통령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재판을 끝내라라고 지시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 참 창피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임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그 기소권이 부활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한 부분이다 이거죠.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를 사면해버리면 오히려 깔끔할 수 있는데 스스로를 사면하는 것 역시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모욕적인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아들 헌터 바이든 사면해 줄 수 있는데 참 모욕스럽고 창피하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트럼프를 모욕 주려는 말로만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진퇴양난인 겁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연방 하원 의원들이 특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멤버들, 또 프리덤 코커스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트럼프는 반란을 저지르지 않았다. 반란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으면 내놔라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1월 6일 사태와 관련해서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기소를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고문도 당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또 형량이 선고가 되는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유죄 판결들 중에서 반란죄가 적용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란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트럼프한테 반란 주도, 반란 모의 이런 죄목을 붙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반란을 저지른 사람이 없는데. 물론 1월 6일 의회에 들어가서 폭력적인 사태를 저질렀던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공공기물 파손죄라든가 여러 가지 형벌을 줄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범죄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하지만 그것이 반란이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민주당 지지 세력들 그리고 바이든 지지 세력들은 트럼프를 최대의 적으로 여기고 있다 보니 트럼프를 올가매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지금 누명을 씌우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하원 의원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면제 특권 신청 기각한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왜? 트럼프는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으니까 라고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가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전달될 수 있을지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회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함으로써 마가 정치인들, 그다음에 강성 보수파들이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마는 트럼프를 기소하고 나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은 올라갔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신청을 기각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마가 정치인들은 더 똘똘 뭉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도 더욱더 확고해질 것입니다. 과거 팍스뉴스에서 간판 스타였었죠. 팍스뉴스의 시청률이 높게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터커 칼슨,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인데요. 근데 지금 모스크바에 도착했다라는 영상이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그 영상이 나오면서 지금 정치계가 지금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언론이 푸틴을 인터뷰하는 것이 이게 워낙에 좀 이제 드문 일이 돼버렸습니다. 2021년에 CNBC가 인터뷰한 이후로 지금 뭐 3년 만에, 횟수로는 3년 만에 지금 인터뷰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푸틴과 직접 인터뷰한 미국 언론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는 미국이지만은, 하지만 미국의 언론인들은 어느 누구도 러시아에 직접 들어가서 러시아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푸틴 행정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미국 언론들이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러시아의 입장이나 분석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기운 소식들만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언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방 세계 언론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른바 나토와 관련되어져 있는 서방 세계 언론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터커 칼슨이 이렇게 직접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공개한 동영상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 여기 러시아나 600마일 떨어진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완전히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미국 국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이 이미 1,100억 달러 이상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됐습니다. 어마무시한 자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또다시 1,000억 달러가 넘는 계산서를 의회에다가 던져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돈들이 나갔는데 여러 차례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돈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전달되는 돈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자금, 거의 절반 이상의 자금들은 무기 구입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무기 구입비로 사용이 된다는 것은 미국 내 방산업체들한테 돈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어마무시한 돈을 이번에 끌어들였습니다. 그 돈이 자기네들 무기 만드는 데에만 쓰였겠습니까? 아니죠. 그 돈은 결국은 자기네들과 짝짝꿍해서 세계 도처에서 자꾸 전쟁을 벌이고 무기를 팔아줄 수 있는 정치나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뒤를 봐주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죠. 정치계와 방산업계 간의 이러한 연결고리,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이러한 모습은 낯선 모습은 아닙니다. 한동안 좀 조용해지는가 싶었는데 다시 나타났을 뿐입니다. 눈에 두드러지게 이번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열심히 내고 있는 세금이 계속 나가고 있고, 그것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온전히 다 그 돈이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국채가 발행이 됐고요. 국가가 부채를 발생시키면서 지금 34조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34조 1,600억 달러가 넘어가는 이러한 국가 부채가 발생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가 부채가 발생해 있다는 이야기는 이자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마무시한 이자가 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자 부담을 누가 떠안아야 되느냐? 결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연 40만 불 이상 버는 사람들만 세금이 올라가겠지만 40만 불 이하로 버는 사람들은 세금이 올라가는 거 못 느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짓말인 거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는 깜깜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터커 칼슨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러한 이야기들이 인터뷰상에 나왔을 것이다라고 예상된 이야기들, 혹은 이 둘의 인터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대화가 오고 갔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툭툭 던져놓은 것들이 SNS상에서는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겠지만은 핵심은 이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그것에 맞대응하면서 결국은 제2의 냉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 변화가 생겼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슈퍼
슈퍼캅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전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최고의 권위를 단독으로 누려왔었던 것이었으나 그것이 언젠가 경제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도전장을 받았고 이번에는 군사적으로 러시아의 도전장을 받은 셈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결국은 국제사회가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공산주의 시스템, 공산권이 하나로 또 묶여가는 모습을 저희가 봐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졌는데 이러한 국제사회의 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게 된 시발점이 된 것, 바로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철저하게 러시아인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의 국익을 올리고 러시아 국가의 어떤 자존감을 또 높이는 데 분명히 일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미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나토 연합군이 굉장히 유럽을 위세등등하게 지키고 있었지만 말이 나토 연합군이었지 그 젖줄은 순전히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이었습니다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작업들을 트럼프가 진행하려고 하다가 멈추게 되자 러시아가 그 틈에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은 미국이 어떤 과거에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의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요,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 냉전 시대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시대의 80년대, 70년대, 8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가서 미국의 위치를 다시 재파악하고 국제 정세를 다시 살펴봐야 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점을 분명히 인식한다라면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좋아서라 최고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현 시대에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파 정신이 현 시대에 필요한 시대 정신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좌파들이 잘못 나라를 이끌어 놓은 것을 다시 옳은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들을 우파들이 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오른쪽이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 터커 칼슨이 이야기하면서 가장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는 것 하나를 깨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인 이후에 우크라이나를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폴란드, 그 다음엔 어디 해가지고 유럽 전체로 이 전쟁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벌벌 떨고 있는,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다라는 지점을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음모론 아니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처음부터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였을 때부터 나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파시즘이죠. 나치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있는 우리 동족들, 동포들, 민족들을 그냥 좌시할 수 없다.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한다라는 것이 푸틴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은 유럽과의 전쟁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지금 칼슨이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파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칼슨이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이 이런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미 3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 바로 민간인 사찰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터커 칼슨이 러시아하고 주고받았던 이러한 통신 내용들을 비밀리에 도청 감청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언론에 다른 경쟁 언론사한테 그 내용을 슬쩍 흘려가지고 오히려 경쟁 언론사가 언론사를 핍박하게 만드는 이러한 작전을 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이번에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터커 칼슨이 마음에 독하게 마음을 먹고 지금 직접 러시아로 날아간 이런 상황입니다. 인터뷰는 이미 다 된 것으로 지금 저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은 tuckercarlson.com 웹사이트에서도 공개가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그러니까 X죠. X에서도 그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 그거 방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검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터커 칼슨은 오늘 영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나토에 가입해 있는 많은 서방 국가들이 자신이 푸틴과 인터뷰한 영상을 전부 다 검열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막으려고 해도
누군가가 검열하려고 하면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사들이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AT&T라든가 이런 통신사들이 그 통신에서 이러한 시그널이 잡히면은 그때 통신을 차단해라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속도를 갑자기 늦춰가지고 버퍼링이 엄청 심하게 만든다, 이런 장난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X에서 허용을 해준다고 해도 막으려면은 막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칼슨이 푸틴 대통령과 인터뷰를 우리가 제대로 접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어떻게 막더라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인터넷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가 공개가 되면 그 인터뷰상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따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금의 미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이야기를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언론들이 내세워서 거짓말을 시키고 있고요. 터커 칼슨이 하는 이야기 그대로 전해드리자면은 거짓말을 하는 방법이 팩트가 아닌 가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이야기하긴 하는데 100% 팩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50%만 팩트를 얘기하고 나머지 50%는 감춘다는 거죠. 불리한 것들은 감춘다. 그러니까 팩트를 감춤으로써 거짓말을 하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접하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많은 국민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론들이 좀 더 정신을 차려야 하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발언의 자유가 인정되어주고 보호되어져야 하는 나라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검열 받고 있는 상황이 또 지금 현재 작금의 미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진실한 언론인의 보도활동, 취재활동 박수를 보내고요. 그리고 또 하루속히 미국이 제대로 된 정말 자유가 보장되는 훌륭한 그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2월 6일 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